전국의 선원에서 석 달간 펼쳐진 동안거 정진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대붕은 날갯짓 한 번에 구만리 장천을 날아오른다는 법어를 전하고 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총림과 교구본사 등에서도 동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돼 스님들은 산문 밖으로 또 다른 수행길에 나섰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와 방생법회 등도 펼쳐졌습니다. 간화선 수행의 대가로 꼽히는 수불 스님이 100명의 선지식에게 설법을 청하는 봉은사 백고좌 법회 초청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습니다. 수불 스님은 눈 밝은 스승을 구해 지혜로운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도 주요 사찰에서 겨울철 석 달간의 동안거 수행을 마치고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양주 청년사에서 수행자들을 격려하고 청산, 창공처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새 보금자리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의 선원에서 석 달간 펼쳐진 동안거 정진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 동안거 해제법회에서 대붕은 날갯짓 한 번에 구만리 장천을 날아오른다는 법어를 설하고 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소식 박상규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의 동안거 해제 법요식. 겨울한철 외부 출입을 끊고 수행에만 몰두해온 통도사 안거 대중이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도사 안거 해제 대중은 통도사 보광선언과 극락암 호국선언, 성남사 정수선언 등 모두 278명입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청규를 지키며 안거 수행을 원만히 회양한 대중을 격려하고 안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제 중에 산문 취급도 하지 않고 청규를 지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속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진이라는 것은 가두리나 이런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간 붓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려도 허공엔 그림이 없고 예리한 칼로 물을 잘라도 물엔 상처가 없다며 인심이 안정이 되면 허공과 물과 같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나와 너가 서로 상응하는데 원수도 없고 은혜도 없다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시시비비에 말려들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삼동의 결제를 잘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느냐. 대봉이 일거에 구만리라. 대봉만 날갯짓 한 번에 구만리 장천을 날라본다 이 말이에요. 통도사 수행 납자들은 이제 산문 밖에 또 다른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전국에 있는 총림과 교구본사에서도 동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겨울철 석 달간의 정진을 마무리한 자리에서는 새로운 정진의 발언이 싹텄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의 금당선언과 내호남, 문수선언 등에서 방부를 들었던 수자 스님들이 석 달간의 용맹정진을 마무리하는 자리. 방장 의연 대종사는 극한의 고통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봉에서 나처럼 가득차니 소나비가 막 쏟아져서 무방비 상태로 이 내 몸에 쏟아지더라도 이 마디마디 이렇게 다 끊어서 마디마디를 끊어서 심지어 이 내 몸 이 육신을 두동강을 해더라도 생사의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 같다면 마침내 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학산 대종사는 조주선사의 적양화 공안을 통해 정진대중이 본참 공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고 경책하며 용맹 정진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부처가 있는 곳을 가거든 머무르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을 가거든
급히 지나가서 저 삼천리 밖에 이르러 사람을 만나거든 그럴 때에 드러내지 말게. 정월 대보름 하루 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마음은 허공처럼 형체가 없지만 이를 깨닫고 비울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법문으로 수자 스님들의 마음에 정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허공이 형체가 없는 것처럼 마음과 형체가 없는 것이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조계총림 송광사 수자 현목 대종사는 눈 속에서 um을 키우는 목련꽃과 산수유를 상기시키며 화두일념으로 매진한다면 시절 인연이 도래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개송은 목련꽃도 머무리가 피어서 움트고 있고 저 산수유도 눈을 맞으면서도 그 눈을 머금고 있는 가운데 점점 노란색으로 um을 피우는 것이 보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121명의 수자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 수행을 마쳤는데 세상의 시비와 갈등을 녹이는 정진을 이어나갈 것을 교구장 정념 스님의 법문을 통해 다짐했습니다. 이 해제를 우리는 다 연꽃이 솟아나서 걸음걸음이 다 한이롭고 이 세상 속에 바로 그 분별 이전의 자리가 다 헌연히 이 시비와 갈등을 녹이는 그런 우리 수행의 분상을 또 펼쳐내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의 백담사 무문관과 독립 기본선언에서 정진한 수자 스님들은 조실 영진 스님의 당부대로 해제 기간 행선으로 화두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해제하는 동안은 행선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서 참문하는 기간이지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부디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화두를 놓치지 말고 행선을 하십시오.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일념으로 정진한 스님들이 석 달 수행으로 이룬 지혜와 자비심이 세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안국선원장이자 간화선 수행의 대가 수불스님이 100명의 선지식에게 설법을 청하는 서울 봉은사 백고좌법회 초청법사로 나서 깨달음을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수불스님은 눈 밝은 스승을 구해 지혜로운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해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100분의 선지식을 모시고 매주 일요일 봉행하는 백고자 법회에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63번째 법사로 나섰습니다. 간화선 수행의 대가로 꼽히는 수불스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종교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지만 종교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하기에 올바른 가치에 눈뜨고 스스로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좋은 도반, 좋은 스승, 좋은 도량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 밝은 스승을 구해라. 스승이 전부다. 스승을 구해야지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책이 있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 책 속에 다 길이 있지. 방법을 다 전해놨는데 뜻 속에 뜻을 살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 지혜로운 눈을 뜬 스승은 그런 눈을 뜨고 계신다 이 말이요. 수불스님은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육조단경에서 해능스님이 2번 깨달은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수행 방법을 일러주신 거고 금강경이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소위경전이 된 거야. 상이 있으면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요. 상이 떨어져야지 되지. 법문을 마무리하며 수불 스님은 현재 혼란스럽고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를 두고 우려보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전망으로 불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앞으로 밝아져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삶을 잘 살아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넉넉하게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수도산 봉은사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백고자 법회는 한국불교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불자들의 신심과 수행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전통 승가교육의 산실 해인사 승가대학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 동량을 배출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11일 경내 관음전에서 제44회 유학승가대학원과 제65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총 18명의 스님들에게 졸업장이 수여됐으며 훈화, 격려사, 졸업생 대표 인사, 상장,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앞으로 남은 출가자 생활, 해인사 승가대학, 해인사 유론 졸업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알차게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원력을 갖고 잘 정진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재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정진의 정진을 더욱더 해서 한국 불교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총동문회장 학성스님은 승가대학장 보일스님에게 학인 스님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탁실라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도 양주 청년사 등 주요 사찰에서 겨울철 석 달간의 동안거 수행을 마치고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청년사에서 수행자들을 격려하고 청산, 창공처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내리는 포근한 눈발 속에 청아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겨울철 석 달, 즉 3동기간 용맹정진을 끝내고 맞은 동안거 해제일. 수행의 공덕을 함께 나누기 위한 회양의 법석이 천년고찰 경기도 양주 청년사에서 마련됐습니다. 청년사 회주이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법석에 올라 동안거 해제를 맞은 수행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홍선사의 선시 청산가를 읊으며 맑고 깨끗한 청산과 창공과 같이 티 없이 살 수 있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청산이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창공이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네. 우리 모두는 청산이 되면 모든 생활이 참 다복하고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진 스님은 동안거 해제의 의미에 대해 수행자들이 티끌없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본성을 찾고 대중과 그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했습니다. 동안거가 단순한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공덕을 세상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90일 동안을 하면서 오늘 해양하고 해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자리를 찾고 이러한 마음자리에서 많은 것을 얻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9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사 대중들은 법회와 더불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방생의식을 봉행하고 꿩을 마당에 풀어줬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선행을 바탕으로 한 성근 공덕을 세상에 베푸는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방생을 통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행의 실천은 겨울철 석 달간 이어진 용맹 정진을 매듭짓는 동안거 해제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양주 청년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울 도선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해명이 을사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서울 금천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25년 정월 대보름 한마당 마을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데 이어 금천구 주민 참여 예산을 더해 더 풍성하게 진행됐고 난타 공연과 윷놀이 대회, 전통놀이 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윷놀이 대회에는 해명 양로원과 시흥권역 14곳 경로당 어르신들과 금천구 거주 어린이들이 참가해 함께 경기를 펼쳤고 청담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이용자팀이 우승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자비 나눔 현장. 바로 소외된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책임져온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인데요.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새 보금자리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현장을 류기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에 자리 잡은 원각사 무료급식소. 오전 11시 30분 배식 시작 전부터 좁은 돌담길을 따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외투에 모자, 장갑까지 중무장한 어르신들이 한파 추위를 뚫고 급식소 건물로 하나둘 들어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풍기는 갓 지은 흰쌀밥에 추운 속을 달래는 미역국, 짭조름한 강된장까지 정성 가득 담긴 한 끼 식사로 빈속을 채웁니다. 아침 겸 점심, 하루 유일한 한 끼를 이곳에서 해결하는 분들에게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온기를 나누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매일 와서 먹어요. 밥 맛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든가 사회에서든가 이렇게 협조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불리게 훌쩍하게 잘 먹었습니다. 520년 만에 재건불사를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원각사 무료급식. 재건불사를 통해 20명을 동시에 수용하기도 비좁은 공간에서 최대 5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마련한 공간은 원각사 무료급식을 시작한 보리 스님이 처음 무료급식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무료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며 여러 곳을 전전하기도 했지만 불교계의 자비실천 원력으로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떠돌이 무료급식을 하다가 비로소 우리 새 건물 법당을 마련해서 급식을 하게 되니까 힘드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흐뭇하게 공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없이 반갑고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봉사자들은 모여든 인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책임감은 물론 사람 사는 전까지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빚을 다만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배부르게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 걸, 그래서 만족하게 가시는 걸 보면 그보다 더한 게 없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하루 한 끼의 온정을 이어가며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을 맞아 관음기도 도량 서울 남산 월명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은 11일부터 이틀간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오곡밥과 나물 등 500인분을 전달하고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상인들이 어렵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을사년 어려운 해라 오곡밥을 먹고 모든 삶이 잘 되고 대보름을 맞이해서 이 월명사가 해마다 이 행사를 치르는데요. 남대문 시장에 오고 가는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복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